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 변화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돕는 지역 전담 지원센터가 제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반짝의 송영심 시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주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이름이 네. 좀 생소하긴 해요. 반짝이던데 네네. 어떤 곳입니까? 반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요. 반짝이라는 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N번방 텔레그램 청착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의 피해들이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짝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7개의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10월에 오픈했습니다. 네. 반짝으로 이름을 왜 쓰시나요? 반짝은 이렇게 반짝해서 왔다가 그냥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반짝반짝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좀 꿈꾸면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제주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뭐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공식적이라고 하면 뭐 언론상이나 아니면 재판의 판결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제주 지역에 그 판결문을 봤을 때는 2018년에는 한 3건 정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6건, 네. 2020년 4건 해서 한 13건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중요하죠. 한 8건 정도는 그냥 성매매 행위인데 나머지 3건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갈취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냄이, 그러니까 반짝이 만들기 전에는 해냄이 그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보면 전체 상담 건수의 한 14% 정도가 청소년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네. 가해자로부터 뭐 불법 촬영물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정신적인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원하는 그런 호소들이 뭐 트라우마 많았습니다. 같은 것도 네, 있을 수도 트라우마도 있겠고요. 많고요. 네.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를 보는 현실 주된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보통 그 유형의 형태의 업소라는 형태로 많이들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10대들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고 익숙하고 또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SNS 그리고 뭐 채팅 앱, 오픈 채팅방, 우리 손안에 있는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케이스들은 많죠. 근데 그런 공간은 이게 특정의 불법 행위를 저장하거나 기록해서 뭐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 또한 증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 피해도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또 그 성매매 피해도 피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네.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자에게 뭐 불법 촬영 및 피해를 당하는 건 많고요.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알선자들이 그 이후로 너가 성매매를 하라 하지 않으면 다른 알선자를 섭외하라. 피해자를 섭외하라는 거죠. 그러게 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 사기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범죄 행위에 가담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그럼 센터 반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센터 반짝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점이라고 하는 편안하게 이용하는 전방을 줄여서 제가 편의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언제든 와서 학교 밖이든 학교 아니든 집 밖이든 집 아니든 와서 한 끼를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와서 소통의 공간도 될 수 있고 수다의 공간도 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오픈하고 있는데 그곳에 상담과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상담으로 연결해야 하고 지원으로 연결해야 될 사례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 특히 자활 지원은 지금 현재 자활 지원 정책이 성인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내지는 청소년에 대한 자활 지원 정책은 미미합니다. 예산 또한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저희가 함께 공동 포럼을 했어요. 네. 그 주제도 이 성착취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다시 재유입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자활 정책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매매,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활 지원 정책을 좀 조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좀 담아졌거든요. 그럼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혹시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네, 직접 찾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기관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상담 전화도 있거든요. 721-8297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만이 아니라 그 경계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주위에서도 또 이곳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제주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반짝이라고 하는 계정을 오픈했어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좀 네.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청소년들 스스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역 사회가 그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난적이고 낙인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지원 기관을 연계하고 네. 또 어른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거나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